2020년 7월 15일 저녁 8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장 이 근처에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먼저 그분의 어떤 인격을 제가 조롱을 하거나 그 누구에 대해서라도 저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분이 보이는 현상만을 놓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분은 이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요. 승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타렉스 같은 이런 승합차는 사용하지 않고 카니발 U 그 급의 차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차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분의 차에는 뒤편에 이렇게 노란 리본이 붙어 있습니다. Remember 뭐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세월호 사고를 상징하는 그 노란 리본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노란 리본이 색이 하얗게 바랬더라고요. 오래 붙여놓으면 스티커가 이게 색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얗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거 완전히 낡아버리면 어떡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흥미롭게 지켜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샛노란 리본으로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거나 어떻게 했었든지 이제 그 긁어내고 새로운 노란 걸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차를 바꿨더라고요. 차를 바꿨는데 차종은 역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차로 바꿨더라고요. 승합차. 저도 좋아하는 차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차인데 그 일본 차를 바꾸고 거기에다가 또 노란 리본을 붙여놨습니다. 일본 차와 노란 리본, 이건 좀 맞지 않는 콜라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혼자 정말 한참 웃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그분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분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 좌익들이 체제 전복을 위해 가지고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무기를 쓰고 어떤 프레임으로 나가는지를 이분은 전혀 아무런 식견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세월호 아이들이 불쌍했고 그때 정권이 박근혜였고 그래서 박근혜가 밉고 그 아이들에 대한 진실을 아직까지 뭐 건져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꽉 잡혀져 있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본 차를 새 차로 바꾸면서 거기다가 노란 리본 붙이는 거는 이거는 웃기는 거거든요. 그 노란 리본에 대한 백신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서도 노란 리본 붙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토착 외구다라고 하는 그런 애들 말장난 프레임은 일본을 만든 게 백제다라고 말하면은 끝이 나는 거죠. 깔끔합니다. 역사적인 사료를 들면서 말하면 됩니다. 그냥 니 바보, 반사 뭐 이렇게 말싸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바로 끝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평준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은 손흥민한테 한번 물어보자, 방탄소년단에게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하면 역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용어 프레임을 깨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그 반대되는 대립구를 만들어 놓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면은 걸핏하면 너 친일파지 걸핏하면 너 토착 외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한 30년 전에는 걸핏하면 너 빨갱이지 빨갱이 몰이도 사실 없었던 건 아니죠. 있었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메카시 광풍이었다. 미국에서 일어난 메카시 의원의 이름을 딴 사건을 말하는데요. 메카시 사건은 대부분이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미국 국무부의 간첩이 자생적 소련 간첩이 덕실덕실 했음이 드러났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반공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당면해 있는 살아있는 주적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개념이죠, 사실. 근데 가령 그걸 가지고 빨갱이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인생에 피해를 주고 연좌제적인 또 가족들에게 또 피해를 주고 이런 극소수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메카시 열풍이 대부분 사실이었듯이 빨갱이라고 지목받는 사람들의 언행은 대부분 사실이었죠. 근데 친일 프레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친일파가 어디가 있습니까? 문재양 씨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공무원으로 부역했다는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아는 것이고요. 박원순 씨 얼마 전에 이제 사망했는 박원순 씨의 부친도 그런 경력이 있고, 또 박원순 씨의 지금 얼마 전까지 살아있을 때 실제 승용차가 렉서스였다는 것도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고, 과거 열린우리당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은 친일파의 후손들이야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친일파 후손들 이력을 한번 뒤져보자라고 해서 까발려 보니까 열린우리당 쪽에 무지무지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덮어버렸죠. 지금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전라도 지역이었으므로 그 땅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을 일제시대에서 많이 키워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빨리 동화시킬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전라도 쪽이 친일파가 많다는 거는 뭐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 차를 작년에 그 무지막지한 반일 선동 터졌을 때 이곳 경주에도 일본 차 타는 사람들은 그 차 엠블럼 있잖아요. 이렇게 심볼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일본 차임을 아님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타고 다니는 정말 코미디가 벌어지기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근처 학원에 하시는 분은 일본 차로 새 차로 바꾸고 거기다가도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세월호 노란 리본으로 보수 정권을, 우익 정권을 공격하고 반일 선동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한미일 삼각 구도를 깨려고 하고, 그 툴로서 써먹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 위안부이고 지금은 내려와서 4.16 연대라고 하는, 세월호 아이들의 희생자를 제가 뭐 모욕하거나 그런 욕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제 미끼로 삼고 있는 자들에 대한 그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일본 차를 타면서 노란 리본을 붙이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이다. 제가 뭐 지내면서 그런 모습은 제가 참 처음 본 것 같아요. 보기 드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본 차와 노란 리본이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북한의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위원회가 곧 이제 정부 실제 조직인데, 그 초대 내각의 명단과 그들의 일제시대 때의 경력을 보면은 완전히 예를 들어 친일파라고 한다면 그냥 일제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을 다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사람 다 친일파인데요. 광복군이 있었지 않느냐?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한 500여 명이죠. 그 500여 명도 러시아가 볼셰비키가 터지고 난 뒤에 적군, 백군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고, 조선에서의 독립운동 세력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니까 일본과의 합작을 통해서 자유시로 유인을 해가지고 몰살 거의 괴멸을 시켜버린, 그 이후에는 또 그 숫자보다도 또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그 아무르만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정상진인가요?
북한에서는 정율이라고 불렸다고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책이 안 보이는데, 그분이 소련군 소속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제가 물러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일본군의 무장 해제라든지 이 서로 아래 위로 남북으로 이제 군부가 들어와서 정리 작업을 하게 될 때 이제 정상진이라는 분도 이제 한반도에 진격 작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김일성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제와 싸우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연합군 세력이었잖아요. 소련도. 그래서 마지막 끝물에 한반도에 대해서만큼은 그 태평양 전쟁에서 소련군도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만은 한반도에 대해서만큼은 밥숟가락을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그때 들어와 보니까 그 많고 많다고 소문났다던 독립운동가들이 한 명도 자기는 구경한 적이 없다 그래요. 구경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 게 우리 독립운동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은 광복이라는 말과 이 한상이거든요. 그리고 해방은 또 다른 의미고요.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이라고 통칭하면 안 된다. 항일운동이었다. 예, 항일운동이 가장 객관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그 항일운동을 벌린 사람 중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진영이 있고요. 이승만을 필두로 한 김구도 자유진영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인 그 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김구를 좌익 진영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이용해 먹잖아요. 예, 마치 전태일을 이용해 먹는 거하고 똑같이 위안부를 이용해 먹는 것처럼 이 좌익들이 김구를 그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구는 김창수인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안진사 때 간에 안중근의 집안에 머무르다가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일본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는 뭐 그런 일들도 있고 일화도 있고요. 근데 그것까지 또 뭐 미화를 하고 하는데 이들이 김구를 지금까지도 계속 이용해 먹는 거는 당시에 김구가 성시백이라고 하는 거물 간첩의 게 설득이 되어 가지고 남한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으로서 북한에 방문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렇게 갔으면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시대 정황상 김구를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고 김구는 김승주에게 이용당해 먹은 거죠. 그리고 김구는 거기에서 소련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그리고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 그 산업시설들을 활용한 북한의 아주 빠른 안정화된 체제를 보면서 자유체제로 통일이 되면 좋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다시 한번 또 전쟁이 나서 통일이고 뭐고는 당연히 언감생심이고 또 피비린내가 난다. 동족 간에. 이런 이제 자기가 위협감을 느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노선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됩니다. 그 직전까지는 이승만과 같은 한 배를 탄 지도자급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좀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지만 이해를 할 부분이 있지만 지금 그때의 좌익들이 김구를 이용해 먹었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지금 김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승만 체제를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구가 공산화 통일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승만의 자유민주 체제로의 남한의 단독 정부가 분단의 원흉이었다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통일 지상주의자들, 통일 낭만주의적인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살포하기 위해서 김구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악마들이죠. 굉장히 악마들이죠. 그 당시에 성시백이라고 하는 그 거물간첩이라든지 김성주라고 하는 그 악마와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와버렸는데요. 아무튼 일본 차에다가 노란 리본을 붙이는 그 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갈래가 타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 차를 보면서 한 말씀 드려봤고요.
진실을 알고 거짓에 선동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파를 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지식을 익히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 속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도 같이 녹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루하루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그동안 게을렀다. 예, 또는 비겁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가 바빴잖아 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존중해 줄 만하죠. 예, 그거는 정말 고귀한 변명이 아니라 고귀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 간악하고 끈질긴 좌익들의 실체를 우리가 너무 간과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그 구도를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되고, 친일 잔재, 일제 잔재를 없애자고 하면서 통혁당 간첩 글씨 신영복 글씨체가 지금 오늘도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뭐 그린 뉴딜을 한다 뭐 어쩌고 하면서 청와대 공식 행사에 신영복 글씨체를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군 장군들 진급식에 삼정금이라는 걸 수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도 간첩 글씨체로 디자인을 해놓습니다. 뒷배경에. 분명히 그 청와대 안에 그 짓을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중근의 글씨, 위국헌신 군인본분인가요? 그 문장도 안중근의 자필이 아니라 간첩 글씨로 바꿔놔버립니다. 이 악마 새끼들이 친일 잔재 없애자고 하면서 간첩 잔재는 지금 유감없이 드러내가지고 청와대 공식 행사에도 서재끼는 판이에요. 서재끼는 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순진한 분들의 애먼 애국심, 끝간데 없는 어떤 분노, 정오심, 그런 걸 이용을 하니까 얼마나 정치에 먹기가 쉽겠습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보이면 기회 되면은 너무 또 오버하면은 그렇고요. 기회가 되면은 잘 설명을 해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좀 깨어 나가는데 주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은 제가 오늘 커뮤니티 난에다가도 글로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